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 경제의 단비 역할을 해온 게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특히 인천 이음카드는 가입자 수가 139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효과 면에서도 재정 투입 대비 승수 효과 2.9배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습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이음카드 운영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운영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음카드 운영법인 추진, 배경과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오늘 이 시간 짚어보죠.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이도영 홍익정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이음카드 이 가입자가 139만 명에 달해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그중에서도 이 골목 상권을 지켜오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한 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인천 이음카드가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힘겨운 한 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 이음카드의 폭발적인 증가세 인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음카드 지난해 발행액만 3조 원 가량에 거의 육박을 하는데요. 이 막대한 금액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다 전부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갔다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됐다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투입 대비 승수 효과, 즉 경제 효과가 2.9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골목 상권, 영내 소비가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원재료를 구입할 때 자기들이 또 캐시백 또 혜택 받는 것 역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음카드가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짚어주셨어요. 가입자 139만 명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인천 시민 3명 중에 1명 이상이 쓰고 있다는 건데 사실 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10% 캐시백 혜택이 굉장히 좋아요. 두 분도 쓰고 있다면 어떤 점이 당연히 저도 쓰고 좋을까요? 있죠. 하지만은 인천 인구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295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인천 시민 거의 둘 중에 한 명이 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있다. 네.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164만이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를 비하면은 139만이면 거의 85%가 경제활동 인구 하는 인천 시민들이 이음카드를 쓰고 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음카드를 활용을 잘하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은 반드시 이음카드로 씁니다. 나머지 부분은 신용카드를 겸용해서 쓰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50만 원을 썼을 때 10% 5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맞아요. 인센티브는 상당한 매력 포인트다. 이게 파격적인 혜택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신용카드처럼 너무 편하게 네. 언제 어디서나 구애 없이 다른 지역만 가지 않으면 거의 택시 같은 일부 대형 마트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캐시백 혜택을 좀 꼽아주셨는데 유 전 의원도 당연히 사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사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학원비로 주로 이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주로 어느 곳에 좀 많이 쓰냐 그랬더니 네. 일단 슈퍼에 가장 많이 쓴다고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미용실, 그다음에 시장 이렇게 사용해서 골목 상권에 대부분 쓰이는 걸로 나와 있고 네. 인천시가 올해 연말까지 인천시가 이제 캐시백 혜택을 10%를 유지한다고 해서 기대가 더 큽니다. 네. 많은 지역 화폐 가운데서도 인천 이음카드가 유독 좀 돋보였어요. 이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 배경은 뭐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지역 화폐들이 보통 이제 종이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사용처도 이제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네. 반면 이음카드는 전국 최초로 현금 카드 방식으로 그 전자화폐라는 점과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대 그 캐시백이 20%가 넘는 포인트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요. 서구에서의 또 최초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후 그 재난안전기금을 이음카드 받으면서 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확장성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이음카드만의 장점
살펴볼까요? 앞서 지금 유 전 의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요? 사실 전국 지역 화폐 가운데에서 발행액이 전국 1위입니다. 이음카드가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다. 인천의 대표적인 히트 상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반응이 컸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캐시백 비율, 아니면은 지류형이 아닌 카드형, 모바일로 연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꼽자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선 할인 제도가 대부분의 지역화폐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만 원치를 지역화폐에 충전을 하게 되면 55만 원을 충전해주는 선 미리 네. 더 얹혀주는 형식인데 이은카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화폐가 다르게 후불제입니다. 후불형입니다. 즉 긁을 때마다 이렇게 띵동 하면서 이렇게 캐시백이 되는 이게 또 하나의 재미? 즐거움으로 하나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자기가 뭐 했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확인도 되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다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인천시가 이런 상황에서 이음카드 운영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갖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음카드 운영 법인 설립은 왜 하는 건가요? 인천시 그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운영법인 설립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이제 공공성을 이제 강화하고 캐시백 지급에 따른 예산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대행사죠. 대행사인 주식회사 코너아이가 민간 기업이라 그동안 좀 문제가 제기됐던 그 민간 기업에서 이제 유보금을 이제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안전성 해결에 또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좀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약 그 139만의 그 이음카드 사용자가 공공성과 확정성을 위해서 법인 설립을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잘 쓰면 약이지만 못 쓰면 독이라 그 예산을 축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네,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이 운영법인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확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또 시도 간의 결합, 나중에도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과의 경쟁력도 가질 수 있는 만큼 법인 설립에는 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굳이 운영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해요. 운영법인 설립에 대해서 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주식회사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사가 민간업체 아니겠습니까? 코스닥 상장업체입니다. 하지만은 지난해 방글라데시와 중국에서 회계감사라는 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하면서 거래 중지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상폐되는 거 아니냐, 상폐되게 되면은 이음카드 어떡하냐, 또 경기도도 맡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도 지역화폐는 어떡하느냐 하고 시민들, 도민들의 불안감도 상당을 했었는데요. 네. 즉 민간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라든지 경기도가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운영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공익성을 높이는데 위해서는 공익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인천 이음카드 플랫폼이 지금 상당한 발전을 했어요. 지금 그 가치가 한 2, 3천억으로 좀 추산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기에는 각종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빅데이터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정보는 코나아이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인천시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서 주면 알 수가 있는 거 제대로 숨길 경우에는 그 수익 구조, 운영 구조 전혀 모를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정 부분 지분을 참여해서 운영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수익, 운영에 관한 자료에 있어서 투명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운영 법인을 통해서 공공성이 더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존에는 이음카드 운영이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런 전문성 확보하고 그다음에 법적 테두리에서의 안전성 확보에도 이동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네. 구체적으로 이 운영 법인이 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공공성에서는 후퇴하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법인은 주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에 참여, 저희 공공기관이 법인에 참여를 하는 것을 SPC, 즉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하는데 지분 구조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인천시가 공공지분을 많이 확보하면 공공성 확보는 물론 민간과의 그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민간 지분이 많아질 경우에 이윤카드의 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다양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민간 봅니다. 기업이나 다름없다는 건데 아까 뭐 공익법인 얘기도 하셨고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제까지 이윤카드가 커진 건데 운영법인을 설립해서 민간 기업이 되면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뭐 이윤카드가 본래 가지고 있던 뭐 싼 수수료 뭐 여타 다른 뭐 혜택들이 감소돼서 공익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단 그 공익성의 훼손,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익성 훼손은 일어나지만 확정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보이고 네. 또 그동안 우리가 인천시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콘텐츠들을 경쟁 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익성 훼손보다는 또 확정성에 더 우선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확장성을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네. 뭐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공공성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오히려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코나이라는 게 민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민간 기업에서 수익을 내는 범위 내에서 지금 나름 뭐 공익성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인천시라든지 출자 기관, 뭐 출연 기관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공익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또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매년만 거의 1,000억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인천이온 플랫폼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거기를 단순한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의 수익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인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시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 운영법인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공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영 대행사인 코나이가 인천이온 플랫폼으로 대행 수수료를 얼마큼 받고 있는지 또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거를 뭐 일정 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려고 할 수도 있고 지분 구조상 뭐 한계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인천시가 참여함으로써 일정 부분 공익성 그리고 잘할 경우에 수익도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정 투입을 또 줄일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운영 법인 설립을 통해서 수수료도 더 낮출 수도 있고 네. 또 더 많은 혜택을 인천 시민들에게 뭐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라든지 각종 혜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자, 오히려 이렇게 공공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유전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인천시에서 했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다고 봤는데 이제는 법인화가 되면 지분 참여하는 결정권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럼 그 자본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자본가들의 그 논리로 끌려가기 때문에 결국 인천시가 발언을 해도 결국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의 목소리를 누를 수는 없다. 그래서 공공성 훼손에 일부 영향이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관건은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인천시가 지분 참여에 얼만큼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얼마나 참여를 해야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인천시에다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약 25% 정도 지분을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25%라도 지분을 참여해서 인천시가 앞으로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앞서 유전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아쉬운 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지분 참여가 51%가 돼서 대주주가 돼가지고 네.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일정 부분 끌려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뭐 공사, 뭐 도시공사라든지 관광공사, 뭐 내지는 뭐 교통공사 아니면 뭐 스마트 시티 주식회사를 지금
통해서 지분을 출자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100% 출자, 인천시 출자 범위인 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 대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인천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에게 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 돈을 통해서 이런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시티 주식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공익성, 지속 가능성 어느 정도 담보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인천시의회에서 뭐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의 뭐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령 등에 의한 지도 감독권까지 발생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과제가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지속성을 가져가려면 다양한 수익 모델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시는 충분히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속성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 대비 승수효과가 이미 2.9가 나오고 있고 또 선거철에 이제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은카드의 그 가입자 수가 이미 유권자들이잖아요. 139만이라는 유권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시백의 그 포인트를 올리면 올릴지 줄이는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재정 건전을 핑계로 줄인다든가 이런 공약은 나오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미 지속성은 이제 확보했다고 보고 현재 이은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뭐 쇼핑,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배달 서비스, 금융까지 너무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부동산, 중고장터, 뭐 스포츠, 뭐 대리운전 여러 가지 콘텐츠를 투입한다고 하면 그 수익성 모델로서는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한 그 타시도까지 경기도나 서울도 이제 지역화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타시도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유 경제를 더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연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캐시백들을 연계해서 어느 특정한 곳이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그 도와줄 곳들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인천에서 139만이라는 그 이용자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다른 타시도의 이용자들과 합쳐 보면 웬만한 콘텐츠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요. 또 예측 가능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어 그 지역마다 그 자치구마다의 그 소비 촉진에 굉장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서비스 측면에서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교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거대한 쇼핑몰이다. 그래서 무수한 상점들이 입점할 수 있는 그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인천 이음카드의 확장성은 상당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서구의 배달 서구처럼 이제 더 나아가서 인천 배달 같은 형식으로 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 화폐인 이음카드가 확장돼 가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데요. 아직은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질 않아서 사실 쉽사리 떠오르지는 않아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인천이 그 지역 화폐로서는 선도적인 도시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참고할 저희가 이제 선도를 하기 때문에 그 참고할 것들은 별로 없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제도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확장성을 위해서는 이제 학생 이응 카드라든가 청년들에게 직접 그 적용할 수 있는 소비층을 좀 나눠보자. 예, 청년 이응 카드. 왜 그러냐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학생 이응 카드 또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이응 카드 등을 만들어서 확장성을 늘리고 나면 차후에도 굉장히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숙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확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기금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네. 기금을 통해서 그 사회적 그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쪽으로도 한번 그 접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넌지시 한번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재난지원금 두고 참 말이 많은데 우리 지역은 핀셋 지원을 앞두고 있죠. 시민들 가운데서 관련해서 불만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분은 어느 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이음카드를 통해서 네. 66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유 전 의원님. 일단 인천시가 그 핀셋 지원을 하게 했던 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재난안전지원금을 받았을 때 인천시가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못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보편적으로 좀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인천시가 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두 분 한번 다시 모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